안녕하십니까. 미학조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진에서 패턴을 사용하기 위한 7가지 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We're sorry, your call cannot be completed as dialed. Please check the number and dial again.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은 예술에서의 패턴의 의미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많은 선배 예술가들이 패턴을 하나의 소재 또는 특징 또는 패턴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창작 작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만큼 패턴은 창작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진 작업을 하실 때 이 패턴은 그만큼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보통 이 패턴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편에 해당이 돼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패턴물들이 존재합니다. 그 패턴물들을 내가 어떻게 잘 정리하면 내 사진에 이미지와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툴로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인식의 폭을 넓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진을 한다라는 분들, 대부분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찍거나 또는 애완동물을 찍거나 아름다운 풍경에 몰입되어서 이렇게 명확한 피사체만 찍도록 학습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피사체 내에서의 어떤 요소적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상적 패턴도 촬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상적인 형태로도 환상적인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패턴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진으로 이 패턴을 표현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패턴 찾기죠. 패턴은 선과 기하학적 모양 또는 형태와 색상 등 강력한 그래픽 요소가 반복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즉 반복이 완전하거나 균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느슨하고 유기적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균일한 패턴에 의해서 종종 미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사진작가는 자신 있는 주변 자체, 그게 거리도 괜찮고요, 집안도 괜찮고요, 또는 어떤 공공이 모여있는 장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동수단 안에 버스나 기차 안일 수도 있어요. 약간의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패턴을 찾는 작업을 반복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식 자체가 발달이 되면서 이 더 많은 패턴들이 눈에 자주 보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식의 확장이라는 것은 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인식이 확장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자체를 본인만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그것을 사진으로 만들어냈을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놀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 규칙 자체를 읽어내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의 사진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관점에서 촬영하는, 이 패턴을 발견했다 그러면 다양한 관점에서 촬영하는 그런 행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찍는 것은 눈높이에서 찍는 사진이에요. 즉 평범한 사진을 찍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눈높이를 벗어나면 다른 관점에서 촬영하게 되면 모든 종류의 사진이 보다 더 표현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거 자체를 패턴 촬영에 활용해 보시면, 즉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발 있는 쪽에 아래쪽 보이는 것과 머리 위에 천정에 보이는 부분들을 패턴으로 인식하실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다이나믹한 형태의 사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어떤 그 데코레이션 자체를 목적으로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에는 형상, 선 또는 면, 형태, 색의 구성 자체를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질서 자체를 부여하는 부분이죠. 이런 요소들은 보통 이제 건축이나 회화 또는 앞에서도 배웠지만 조각, 공예 등 여러 분야에서 이것을 패턴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패턴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관점을 바꾼다고 해서 단순히 위아래로 찍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의 변화 자체에 의해서 주제 자체를 강조하거나 또는 넓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가서거나 또는 멀어지는 것, 이 역시 관점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학적 사진학교에서는 333의 법칙을 갖다가 몸에 익힐 수 있게끔 초기에 초보 때 훈련을 많이 하는 거죠. 즉 멀리서 봤을 때 표현되는 패턴이 있고요. 가까이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디테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본인의 사진으로 표현하고 싶은 곳에 목적에 따라서 이런 333의 위치 자체를 선점하는 것 자체가 좋은 사진을 가져오는 첫 번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사진 촬영 중에 패턴을 극대화시켜 보시려고 그러면 꽉 채워보는 것도 괜찮아요. 프레임에 가득 채운다. 이 작업은 피사체 근처로 이동하거나 또는 확대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가장 원칙적으로 권하는 건 몸으로 이동하는 걸 권하고요. 이동할 수 없는 형태의 부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원 렌즈를 써서 이렇게 좀 축소 확대하는 부분도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즉 프레임을 패턴으로 채우면 주의가 산만해지는 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찍는 씬 자체가 간소화될 수 있어요. 이는 선택한 패턴의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또한 장면에서 어떤 컨텍스트나 스케일이 제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청자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패턴에 직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점거리를 선택하는 데 따라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즉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렌즈의 어떤 광학적인 특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위치 선점에 의해서 수직이 안 맞게 된다든지 수평이 안 맞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현상은 보통 프레임의 모서리라든지 가장자리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표준 렌즈를 사용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줄어들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찍혔다 그러면 후보정을 통해 가지고 수평 수직을 맞춰주시는 것도 이 패턴을 극대화시키는, 패턴으로 시선이 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촬영한 그 한국의 집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저 뒤에 있는 한국식 문창호, 창호 자체가 패턴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패턴을 고스란히 담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의 흐름을 깨거나 규칙성 자체를 파괴해서 불규칙성을 만들어서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임팩트를 주는 방법인데요. 프레임을 꽉 채운 다음에 프레임 자체 패턴을 깨는 무언가를 씬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어떤 식이든지 패턴의 리듬이나 연속성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규칙적 리듬이 나오는 부분들을 덜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불규칙성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는 컨테스트 또는 축척을 추구하거나 패턴의 색상, 형태 또는 복잡성과 대조를 이루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초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때 패턴은 한 군데에 패턴의 파괴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패턴 깨기인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이 똑같이 노란색이 있다가 가운데 하나 빨간색이 존재하면 우리 시선은 빨간색 쪽으로 가거든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패턴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깨서 불규칙성을 만들고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 영향을 주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패턴을 찍을 때는 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고요. 사진의 예에서 마찬가지로 대각선 입줄기의 어떤 눈 패턴 두 개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할이 되는데
그 결과는 사진이 나뭇잎 줄기만 포함했을 때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줄무늬의 가운데 줄을 넣을 것이냐, 섬세하게 끝부분만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패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고요. 패턴이 완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프레임에서 이 새로운 요소 자체를 너무 두드러지게 표현하지 않게끔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흰색 핸드 타일은 그 다양한 형태로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생성된 패턴 자체가 어떤 형태로 모양을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죠. 자, 패턴이 완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프레임에서 이 세 요소를 너무 크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사진에서의 그 옷본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의 기본적인 패턴을 이루지만 그 패턴 사이에 색이 다른 부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임팩트를 주거나 또는 그 간격 자체를 벌려놓음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에게 패턴의 그 연속성 부분 자체를 좀 깨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패턴에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 미묘하지만 단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일정하게 돼 있으면 규칙성을 갖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인식 자체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패턴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프레임을 채우는 또 다른 변형은 패턴을 보다 실질적인 주제에 대해서 배경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가 되는 부분의 뒷배경이 패턴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의 전달력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화된 배경은 1차 주제를 지원하거나 보완하거나 또는 대조되는 2차 주제가 되는 요소로 패턴을 갖다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프레임에 피사체를 너무 많이 넣으면 패턴 자체의 임팩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패턴 자체도 일정 부분만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항상 패턴이 있는 배경이 피사체의 영향을 추가하든지 또는 어떤 부분들을 제거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이 장면에는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 장면에서는 패턴을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방향을 바꾸거나 배경의 부분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즉 여러분들의 작품에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 주제를 배치하잖아요. 그 주제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구성 기법을 쓰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뒷배경 자체로 시선이 가는 거가 좀 싫어. 그럼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방법 중에 포커싱을 쓰거나 또는 앞에 어떤 프레임을 넣어서 인물만 프레임하는 달랑 들어가게 하고 주변 자체를 프레임으로 가려버리는 방법도 있고 수많은 구성 기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으로 배경을 쓸 것인지 아니면 이 패턴 자체가 본격적인 대상, 즉 주제하고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다음에 이제 패턴을 조합하는 방법이에요. 패턴의 조합을 찾기는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특히 패턴 조합이 서로 강하게 보완하거나 대조되는 경우에는 이것 자체가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보완되는 색상, 대비하는 모양, 선의 방향 이런 스케일을 찾는 것도 패턴 자체를 조합하는 방법 중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방법들이 이제 거리 사진에서 제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연인들의 어떤 사진관에서 사진의 샘플 밖에 걸어놓은 것 자체를 기본으로 홀로 서 있는 사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 시선 자체는 일단 패턴 쪽으로 많이 갔다가 그것을 벗어남으로써 왜 대비되는 부분들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의자인데 저울을 다는 형태로 재밌게 만들어진 의자죠. 그래서 거기에 저울에 앉아 있는 사람 자체. 그런데 두 개의 저울의 눈금이 다르게 돼 있죠. 하나는 눈금이 몇 킬로 안 되는데 앉아 있는 쪽은 한 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은 그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에 어떤 형태로 패턴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한가한 날의 그 한옥 같은 경우도 바람에 날리는 청사철옹 자체가 이제 패턴이고 물론 그 기와지붕 자체도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창호 자체, 문 자체도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패턴을만 가지고도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크리에이티브하다, 난 창의적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진을 찍을 패턴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나만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패턴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느질함이라든지 부엌의 찬장이라든지 식품 저장고의 다양한 식품이라든지 장난감 상자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만을 가지고도 패턴으로 배열하셔가지고 의미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파인 아트 같은 데에서는 정물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정물을 이용한 표현 자체도 사실은 이제 패턴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 사진의 예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거리에서 찍은 거리 사진인데 햄버거 집에 그 광고 포스터가 쭉 붙어 있는데 즉 입이라는 것 자체를 먹기 위해서 있는 부분인데 요즘 팬데믹 시대니까 입을 가리고 말을 하는 전화기를 쓰고 있는 모습 자체를 패턴과 앞에 있는 대상을 대비하면 재밌겠다 해서 찍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패턴 자체를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보는 사람의 임팩트를 강조하는 방법 중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한 다양한 소품들을 이용해서 뭐 평범한 단추 몇 개를 펼쳐놨어. 그런데 그 단추가 갖고 있는 이질성인 부분들을 가지고 그 패턴은 균일할 필요가 없고 똑같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고요. 의상실 같은 경우 찍었을 때 보면 이렇게 되게 재미난 옷번들이 종이 옷번들이 걸려 있고 거기에 천들이 놓여 있는 부분들을 찍은 건데 상하간에 이렇게 이등분을 해가지고 대칭 구조로서 구도를 가져왔던 부분인데 되게 재미난 형태로 모양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어떻게 써서 내 사진에 가져올 것인지를 간단하게 7가지 요소로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패턴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샘플링으로 말씀드렸던 유기적 모양의 패턴을 쓸 것이냐 아니면 기하학적 모양의 패턴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대비적 모양의 조화로움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균일한 형태로 보는 사람에게 색을 이용해서 편안한 감정을 줄 수도 있죠. 이만큼 패턴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앞에서 제가 파트 1에서 말씀드렸듯이 패턴만을 가지고 창작 작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들을 우리가 사례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이 패턴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내 사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촬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사진 자체에 힘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발견하는 패턴은 되게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질서의 모양도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이라는 것 자체와 아울러서 지금까지 우리 강의했던 질감 또는 선, 색감, 형태 이런 부분들을 아우러서 바라보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사진이 보다 더 강렬해지고 여러분들의 그 적극적인 패턴의 활용이 여러분들의 사진을 아이디어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좋은 창작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